(1946년) 나치 라벤스부르크 수용소 전범 재판 현장. I'm innocent. I haven't done anything to deserve punishment. 간부들은 절대 생체 실험은 없었다며 부인했다. No, they are not innocent, Your Honor. This is the proof. 그런데 수감자가 부모한테 보냈던 편지 속 이것으로 쓴 비밀 메시지 덕분에 진실이 밝혀지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아, 이건 너무 쉽다. 뭘 것 같으세요? 이거 100% 양초 아닙니까? 양초. 많이 봤다. 초등학교 때 저는 심지어 선생님이 저걸 시켜서 써봤습니다. 부모님한테 비밀 편지 쓰게 해가지고 양초로. 예. 어떻게 읽어요, 양초는요? 뭐 물감 같은 걸 칠해도 되고. 아, 예. 물감을 칠해도 되고 그다음에 막 어디 비춰봐도 됐었고 막 그랬을 거예요. 대박. 예, 양초. 네, 물감 같은 걸 칠하면 양초를 발라놓으면 물감이 잘 안 묻으니까요. 네. 오, 맞았나 본데? 네? 맞았죠? 아니요. 지금 표정 사과하세요. 아니요. 너무 얇아. 아니 그 수용소에서 양초를 어떻게 구합니까? 간부들이 쓰는 거를 이렇게 슬쩍 해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독일 군들이 해독하지 못하게 다른 언어로 아. 쓰는 거는 안 되죠. 뭐 한문으로 쓴다든가, 한문까지 갑자기 저는 한국말로 유럽인데. 가서 우리말로 쓴다든가, 외계어로 쓴다든가.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좀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전에 한 약속이 오징어 먹물이 되었다라고 하면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암호인가? 당시에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범죄 수법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글자를 써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보통 네. 이제 땅 팔고 사고 집 팔고 사는 부동산 계약서를 그런 식으로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조선시대니까 붓을 먹에 찍어갖고 계약서 쓸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일반 먹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징어 먹물을 따로 써놓고 그걸로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근데 오징어 먹물은 일반 먹물하고 성분이 다른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글을 써놓으면 처음에는 까맣게 글자가 있는 것 같지만 말라서 점점 바래지고 나면 나중에는 글자가 다 날아가서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뭐 1억에 사자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언제 1억에 사자고 했어? 그런 적 없어 라고 했을 때 야 계약서 있잖아 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워져 있구나.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관용적으로 퍼져가지고 어떤 약속이나 계약이 오징어 먹물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게 다 헛된 약속이었다. 아니면은 이렇게 막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그러면 티 나잖아요. 연필로 이렇게 해보면. 살짝. 제가 봤을 땐 약간 정답은 우리가 꼭 매일매일 하지만 약간 지저분한 개기름. 네? 괜찮은데. 인체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스타일리스트들이 맨날 뭐 합니까? 기름종이로. 네? 왜 정영돈 씨 이렇게 눌러요? 얼마나 나오길래? 그렇다면 지성 피부인 사람도 유리하게. 그렇죠. 유리하죠. 1리터 나오지. 이렇게 물감으로 칠하는 건가? 아, 좋은 양초 대신에? 접근입니다. 좋은 접근이에요. 와, 대박. 이제 몸에서 나오는 거긴 해요. 눈 뜨자마자. 눈 뜨자마자 나온다. 아, 눈 뜨자마자? 자, 여러분들이 이상한 상상을 하지 않도록 정답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예요? 예, 바로 소변입니다. 소변. 예, 정말 이게 놀랍게 소변으로 비밀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이게 말씀드리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돼요? 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수용소에 수감된 폴란드 태생 크리스티나 월가트라는 분이 소변으로 비밀 편지를 쓴 건데 Mom, Dad, I hope you can find this message. The Nazis are doing experiments on us. I'm really scared. 이분이 사실은 비밀 조직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이런 거 같은 건데 그때는 나치가 그런 모임을 철저히 금지했기 때문에 비밀리에 조직 생활을 해야 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비밀 편지 쓰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화장실 가서 몰래 얇은 나뭇가지에 소변을 찍어서 그렇게 편지를 이렇게 쓴 거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소변이 투명하고 마르잖아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보고 어떻게 쓰고. 그러니까 마르는데. 바로 그 마른다는 것이 비밀이었습니다. 쓰고 나면 잘 말리면 말라가지고 흔적이 남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예를 들면 요산 같은 성분이 아마도 그 종이의 성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변화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족들이 그걸 받아본 다음에
거기다가 열을 가하면 아마 다리미 같은 걸로 이렇게 지졌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게 좀 어두운 색깔로 까맣게 이렇게 글자가 싹 드러나서 보이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 가족들이 또 대단하네요. 그걸 그러네. 어떻게 알고 또 다릴 생각을 한 거예요? 크리스탄 이분이 대단한 게 네. 이분도 그걸 생각을 했겠죠. 이게 비밀 편지라는 걸 어떻게든지 알려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검열을 피하려고 일부러 편지에 폴란드의 동화였던 7학년의 사탄이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 동화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소년이 납치를 당하는데 들키지 않고 몰래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비밀 메시지를 편지 사이에 집어넣거든요. 예를 들면 재미있게 여행 중이에요. 전 식사도 잘 챙겨 먹고 있고요. 이제 바다도 구경할 거예요. 천천히 놀다가 재작년 갔던 횟집에도 들를 되게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쉽다 이거는. 어떻게 뭐가? 숨겨진 비밀 메시지 뭘까요? 제시기 천재. 아 글자. 아 이거 너무 쉽다. 저거 너무 흔해 빠진 거 아, 아닙니까? 이거 너무 쉽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네. 굉장히 별거 아닌 쉬운 그런 트릭이지만 모르면 또 모르고 지나갈 수 있죠. 아, 자식 회 좋아하네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죠? 그렇지. 가족들은 7학년 사탄 이 동화를 언급한 순간 아 크리스티나가 이 수법을 썼는지도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편지의 앞자만 이렇게 세로로 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라고 편지 내용이 소변으로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다행이나 이런 걸로 다시 한번 열을 가해보니까 편지 내용이 드러납니다. 대박, 이놈들이 천재다, 무서운 실험을 하고 천재다. 있다. 천재다. 엄청 나쁜 놈들이다. 크리스티나 월가트도 대단하고 가족분들도 진짜 대단하시다. 유전이네. 근데 또 생각나시는 거 없어요 혹시? 저는 소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여러분 인류 최초의 임신 테스트기 아십니까? 뭐예요? 임신 테스트기. 서프라이즈에서 나왔잖아요. 네, 저도 사실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본 건데 이 고대 이집트에서 네. 사용하던 테스트기래요. 근데 이게 정확도가 꽤 높다고 합니다. 먼저 흙이 든 화분 2개에 한쪽에는 보리 씨앗을, 다른 한쪽에는 밀 씨앗을 심는다. 그리고 소변을 2 화분에 각각 붓는다. 얼마 뒤 화분을 확인해 하나라도 싹이 나 있으면 임신이고 2 화분 모두에 싹이 없으면 임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보리 화분에 싹이 나면 아들, 밀 화분에 싹이 나면 딸이라는 것이었는데 가혼 파피루스에 나오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임신 진단 방법은 정말 과학적인 진단 방법이었을까? 저 이 노래 갑자기 떠오릅니다. 노래요? 네. 이거 이 노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면? 뭐죠? 밀과 보리가 자란다. 밀과 보리가 자란다. 이란성 쌍둥이지. 이게 이제 출산 장려 운동 송이죠. 여러분 근데 정확도가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뭐 꽤 그러면 키웠잖아. 90% 넘어요? 네? 90% 넘어요? 90%는 아이. 제가 봤을 때는 30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남녀 맞춘 건데 뭐 그냥 랜덤으로 해도 50이지. 30이면 이상한 거죠. 70%. 꽤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었어요. 아니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좀 할 수 있어요. 있는 건가요? 그 우리가 약국이나 병원에서 우리 살 수가 있는 그 임신 네네네. 테스터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이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에스트로겐이 이런 그 씨앗의 발화를 촉진시킨다라는 건 팩트예요. 그걸 봤을 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이 방법을 현실에서 이걸 실제로 쓰면 지금은 뭐 그렇게 믿음직한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임신 테스트기 과학적으로 잘 개발된 것이 있으니까 그걸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저희가 이제 소변 얘기를 한 10분 동안 했는데 이 소변으로 쓴 편지 내용을 또 알아봐야죠 우리가. 그렇죠. 예. 궁금하다. 수감자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주사를 맞고 있다. 싫어. 주사를 맞으면 고열이 나고 죽는 사람도 있다. 또 LSD 놓은 거 아닙니까? 더 나쁜 거였어요. 우리 장염 걸리잖아요. 네. 이 장염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가스 궤저균이라는 균인데 레벨이 높아지면 근육이 괴사가 돼요. 그리고 또 근육을 마비시키는 파상풍균 이런 거를 인체에 일부러 주사를 한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봐봐요. 우리가 세균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치료약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군이 만약에 그런 뭐 세균전에 노출된다. 네네네. 그럼 치료약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뭔가 환자가 필요해요. 피실험자. 그래서 뭐 민간이 되든 죄수든 아니면 무슨 어떤 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그런 수감자든 이런 사람들을 일부러 환자로 만든 거예요.
거예요. 아니 G나 이런 데도 시험. 아니 그게 안 된 게 뭐냐면 인수 공통이 있고 인수 공통이 아닌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만 적용되는 균들이 있어요. 맞아요. 아주 나쁜 실험을 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소변 편지에 보면 희생자 명단 74명의 이름이 꼼꼼하게 적혀 있는데요. 결국 이 편지가 나치 전범 재판의 증거로 채택되면서 수용소 간부 7명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아까 이런 잔인한 실험을 고발한 그 크리스티나의 편지가 소변으로 쓴 편지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무슨 소변으로 편지를 써는지 약간 좀 웃기게 들리기도 하는데 이런 배경을 알고 들으면 그게 소변으로 쓴 편지지만 사실은 정말 피눈물로 쓴 편지 못지않게 처절한 느낌으로 쓴 편지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별명이 아름다운 짐승이었던 여자 나치가 있었어요. 이거 진짜 유명하지. 오, 아름다운 짐승. 뭐 이름만 들어서는 굉장히 고상해 보일 것 같고 그냥 좀 네, 왜 짐승이라는 선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잔혹했던 사람이죠. 전혀 잔혹해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르마 그레즈라고 뭐 2차 세계대전 나치를 얘기할 때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나쁜 여자예요. 나쁜 여자이죠.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근데 약간 그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는 것도 솔직히 팩트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르마 그레제가 이제 15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이제 불륜을 저질러요. 그걸 이제 어머니가 알고 그 충격을 받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 정말 이 괴롭고 이런 거 어디 분출할 방법이 없을까 이르마 그레제가 생각을 하다가 마침 아시다시피 1933년도에 아돌프 히틀러가 제3제국을 건립하면서 나치란 걸 시작을 해요.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다. 내가 찾고자 하는 답은 이 나치주의에서 찾아야 되겠다. 그 나치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정말 잔혹한 인간이 되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소름 끼쳐. 19살 때 수용소 교도관이 되는데 상징이 뭐였냐면 상징이 바로 채찍이었어요. 채찍? 이 채찍 가지고 정말 수감자들을 어마무시하게 고문을 했습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30명의 유태인을 때려 죽였다고 해요. 때려서 자기 기분 안 풀린다고. 어린 나이에도 훗날 나치 최악의 악녀로 불릴 만큼 악명 높은 인물이었는데 이르마가 부임한 후 수용소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By the way, what kind of shot is this? It's good for you. You don't need to know the details. 1942년부터 수백 명의 수감자들이 이 주사를 맞았으며 그중 사망자는 절반에 달했는데 와 진짜 최악이다. 잔혹한 게 워낙 인정을 받아서 어디에 뭐 스카웃 됐다면서요? 뭐 나치 독일이 운영을 했던 유태인 수용소들이 꽤 돼요. 꽤 되지만 가장 극악무도한 수용소는 지금 그 폴란드 지역에 있는 무려 공식적으로 15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사망을 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전격 스카우트가 됩니다. 그만큼 잔인했다 이거예요. 네. 근데 또 처형 당할 때 스토리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처형 당했을 때가 나이가 22살이었는데 마지막 유언이 뭐였는지 알아요? 뭐예요? 빨리. 에? 빨리. 빨리 죽여달라. 빨리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사형 집행인이 완전 베테랑이라서 고통 없이 교수형을 빨리 시키기로 유명했는데 근데 이르마 그레제 처형 때는 웬일인지 20분이나 걸렸대요. 그래서 엄청 고통스럽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계속 빨리 죽여달라. 진짜 무섭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잔인했을까? 나는 그게 좀 궁금해요.